자, 중심이 4,-1이죠. 근데 얘를 지나죠.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x-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반지름을 모르니까 r제곱 이렇게 써요. 그랬을 때 얘를 지난다며 그럼 3,1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몇이 돼? 1. 얘가 9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몇을 쓰면 돼? 10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리고 이게 r제곱이지 얘들아.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10파이가 되는 거지.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결국 여러분 이 문제에서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란 말이 없어요. 그냥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걸 느껴야 돼. 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것은 원의 무엇을 구하라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논증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도형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만 구하면 돼? 반지름만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4,-1과 3,2 사이에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야. 루트 10이죠. 그럼 답은 10파이가 되는 거지. 3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식이 꼭 필요한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 식이 필요한가? 해석기하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논증기하로 빠르게 갈 수 있다. 기억해. 252번. 중심이 y축 위에 있다. 그러면 중심을 언제든 0,b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이라고 했어. 제발. 그럼 x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해두고 또 대입할 거잖아. 언제 하냐고. 언제 해? 이 두 점을 지난다며. 원의 중심은 너와 너로부터의 뭐가 같아? 거리가 같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두 점에 대한 선분의 뭘 구해? 수직이등분선을 구하는 게 답이야. 이해되니? 그러면 중점이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지금 기울기가 몇이니? 5분의 1이니? 5분의 1?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5를 쓰라는 거지. 수직이니까. 그럼 y는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몇이야?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인가요? 맞니? 그럼 이 친구가 y절편이 몇이야? 마이너스 2지. 그럼 0, 마이너스 2 여기가 뭐야? 원의 중심이라는 거고. 그지? 그럼 0, 마이너스 2와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3,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돼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9고 이렇게 하면 4니까 답은 3번이래요. 이렇게 구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제일 빨라요. 다음 260번입니다. 자, 두 점 이 친구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고 싶대. 그럼 뭘 할 수 있어? 얘들아, 지름의 양끝점이 나왔어. 그럼 저거의 중점이 뭐야? 원의 중심이겠지? 그리고 저 길이의 절반이 반지름의 길이가 되어주겠죠. 이게 구하래요. 뭐야 이거? 아, 졸라 쉽네. 평균 몇이야? 마이너스 1,3이죠. 얘가 A고 얘가 B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3,4 그냥 3,4 거리를 구해봐. 그럼 이게 몇이야? 4 1이니까 16 더하기 1하면 17 루트 17이죠. 근데 지금 C값 구하랬죠. C가 몇이야? 17이겠네. 더하면 19 4번이 되겠죠. 아이 쉬워. 아이 쉬워. 그럼 265번. 얘가 원을 나타내도록 해달래. 어떻게 해? 뭘 묶어? 아니 외워야지. 외워야 돼 얘들아. 외워.
얘가 ABC죠. 4K제곱 플러스 64 마이너스 80 너가 0보다 큽니다. K제곱은 4초가. 답은 5번. 외워야 돼요. 얘가 딱 0이 되는 케이스는 언제인 거야? 점이 되는 순간이지. 점이 되는 순간. 다음 269번입니다. 자, 얘가 원을 나타낼 때 원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반지름의 길이 뭐 구하래? 또 아까 그거 쓰래. 뭐야? 마이너스 2의 제곱 4 플러스 y의 계수 없지? 여기 없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4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그럼 4로 묶이는 거 보여?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미안해 8a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8인데 여기 앞에 있으니까 플러스 9죠. 이게 뭐 해달라? 얘들아 이 친구가 뭐야? 너가 4로 나뉘고 루트를 때려드리면 얘가 반지름의 길이 아니야. 즉 루트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9 이게 반지름의 길이란 말이지. 이해하고 있어요? 이걸 구해서 루트를 때린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잖아. 그럼 이 친구 안에 거 2차 함수에 최대치수 구해달라네. a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16이니까 2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최대가 되도록 하는 반지름의 길이라고 하니까 길이 하면은 이거 구하면 되겠네. 이거 없어지면 되지 이렇게. 답은 5가 되겠어. 여기다가 3칸을 칠해나? 어? 다음 270번.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 B, C를 지나는 원이 있다. 이 원의 중심의 좌표. 얘들아, 이 삼각형 A, B, C 입장에서 이 원의 중심은 뭘 뜻해? 뭘 뜻해? 외심을 뜻하는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기본 방법이 뭐야? 다 거리 같다 이렇게 식을 쓰는 거지. 그래서 연립하는 거야. 근데 그게 뭘 의미한다 그랬어? 결국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되니? 그럼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몇 개 나와? 3개 나올 거 아니야. 그 세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3개가 교점이 갔는데 거기가 외심인 거 아니야. 그럼 얘들아 3개를 다 구해야 돼? 어차피 2개 구해서 교점 구하면 다른 하나도 거길 지난다는 거 아니니? 그럼 3개를 다 구해? 아니 2개만 구할 거지. 그럼 예쁜 2개 꺼내면 되는 거잖아. 그치? 예쁜 2개 꺼내는 거야. 그럼 첫 번째로 확인할 게 뭐냐면 좌표 같은 게 있는지 보는 거야. 예를 들면 요거 너무 이쁘죠? 그지?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그래프를 그려봐. 1,2면 요 정도. 그럼 얘가 이쁘잖아. 일단 이게 이쁘지. 맞니? 그리고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 혹시 직각삼각형인가? 이 생각도 해봐야 돼. 직각삼각형이면 어떻게 구하면 돼? 빗변의 중점으로 끝내면 되는 거거든. 외심의 좌표는. 그지? 여기 x는 몇? 1이라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 하나 등장했어. 됐니? 그 다음 예쁘다는 건 뭘 말하냐? 보통 기울기가 예쁜 걸 말하는 거야. 기울기. 이렇게 되지. 얘 기울기 몇이야? 마이너스 3분의 2 맞아? 얘 기울기 몇이야? 그거부터 구하는 거야. 얘는 기울기가 3분의 2지. 맞아? 그럼 이거 이등변 삼각형 보여? 그지? 직각은 아니지. 얘랑 지금 역수 마이너스는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2 위에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외심이. 이런 형태로 여기 존재할 거 아니니? 어디에요? 모르겠다. 그죠? 이걸 식을 써야 돼. 별다른 성질이 없잖아. 오케이? 난 안 할래. 해야 돼?
다음 274번. 자, 얘가 y축에 접한대 얘들아. 표준형 혹시 있나 문제? 이거부터 가보자. 275번. 넓이가 9파인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래요? 3이래요. 근데 6,0에서 x축에 접한대. 그러면 얘들아 봐봐. 여기서 x축에 접하는데 반지름이 3이래. 이렇게 두 개 아니야. 근데 제 4사분면이니까 여기지. 이거 봐. 여기 몇이야 길이? 그럼 없어. 상관없어. 얘들아 봐봐. x 마이너스 뭐시기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뭐시기의 제곱은 9다. 이런 형태 아니니? 그럼 반지름이 3이랬지? 잘 봐. 어디에 접한대? x축에 접한대. 그럼 반대 여기인 거야. 여기. 여기가 마이너스 3 플러스 3인 거야. 여기. 알겠지? 그럼 얘는 뭐야?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답은 2번이네요. 2번. 되니? 자, 다음 위에 거 봐봐 얘들아. 근데 이번엔 원의 방정식에 뭐가 나왔어? 일반형이 나왔지. 자, 쉽게 푸는 법 가르쳐줄게. 잘 봐. 쉽게 푸는 법이야. 하나만 보여줄게. 다 보여줘야겠다. 내가 볼게. x축에 접한다. 그럼 여기 뭐가 나와? b제곱이 이렇게 튀어나올 거야. x축에 접한다고 한다면. 자, 쌤 전개해볼게. 잘 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나와요. 이렇게. 이해돼요? 잘 봐. 이거 봐. 어때? 완전 제곱식이 바로 만들어지죠. 얘가 y축에 접한대지. 쌤 얘 어디에 접한댔지? x축에 접한댔지. 그러니까 x가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잘 봐. y축에 접한댔지. 그럼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거 뭐의 제곱이지? 2루트 2의 제곱이지. 맞아? 그럼 k가 뭐야? 풀마 4루트인 거야. 얘는 답이 2번, 4번 중에 하나야. 이해됐니? 표준형은 아까 배웠잖아. 그죠? 일반형에선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어떻게 될까? 동시에 접하면 여기가 뭐가 돼? x 풀마 아래 제곱 플러스 y 풀마 아래 제곱은 아래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럼 전개해볼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풀마 2rx 풀마 2ry 플러스 r제곱 플러스 r제곱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r제곱은 0 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너도 완전 제곱 너도 완전 제곱이 가능하게 보인다는 거야.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y 플러스 4는 0. 이 형태를 보고도 바로 알 수 있다고. 이거 완전 제곱 느낌이지. 이것도 완전 제곱 느낌이지. 아,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납득이 되세요? 형태에 익숙해지세요? 근데 중심이 어디 있대? 3, 4분면에 있대. 그러면 얘 중심의 좌표가 어디야 지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k예요. 이렇게 3, 4분면이면 얘 음수라는 거지. 따라서 k는 양수라는 거네. 답은 4번이네요. 4번. (276번) 자, 중심이 저 직선 위에 있대. 중심 어떻게 지정해야겠어? 어떻게 지정해야겠어? a, a 플러스 3. 그렇죠. 이렇게 지정하면 되겠죠. 그럼 x축에 접한다면 그럼 반지름은 뭐가 돼? x축에 접한대. 그럼 얘랑 연관한다고. 절대값 a-3이죠. 이렇게. 그럼 쭉 식을 써볼 수 있는 거잖아. 거기다 뭐 대입하자? 얘를 대입하자는 거지. 그럼 a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올까요? 2차 이하. 2차 방정식이 보통 나올 거야. 2차 방정식 나오면 a 값 구할 수 있겠죠? 근데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해서 그럼 답은 몇 개라는 거야?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맞니? 대충 그리고 기하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얘기지. y는 x 플러스 3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마이너스 3,5가 여기 어딘가에 있어. 이렇게. 그럼 얘들 봐봐. 지금 x축에 접한다 했잖아. 그럼 만약에 원의 중심이 여기야? 그러면 여기 이렇게 붙은 상태로 이런 느낌의 원이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일로 이렇게 이동한다 생각해봐. 그럼 얘 계속 접해야 되니까 원의 넓이가 점점 어때? 반지름의 길이가 점점 작아지겠지. 여기 그래도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인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딱 여기 위에 중심이 있는 순간은 없겠죠. 제외되고요. 접할 수 없는 거잖아. 애초에 원이 안 되죠. 그리고 나선 다시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니? 그럼 얘를 지나는 그 순간의 원의 방정식을 구해봐 라는 게 기하적인 이야기야. 넘어갑니다. 다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방. 점 6,3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자, 잘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식작성을 할 때 이렇게 식작성을 할 거 아니니? 이건 외워야지 얘들아. 너네 클리닉 보기 전에, 테스트 보기 전에 이게 안 외워져 있다. 이 개념이 안 외워져 있으면 개념을 봐야 돼. 제발 점심시간, 쉬는 시간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자. 지금 해야 나중에 안 하지. 자, 그러면 여기다 6,3을 대입할 거잖아. 그지? 근데 문제가 하나 있지. 뭐가? 이 풀마가 문제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것은 원이 무조건 하나의 사분면 위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겹쳐서 못 나오잖아. 저 6,3이 뭐까지 준 거야? 사분면까지 준 거예요. 그지? 그럼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양수니까 1사분면. 그럼 여기다 6,3 넣으면 R에 대한 몇 차? 2차 방정식이 나오겠네. 이번엔 계산까지 해볼게요. R-6의 제곱 플러스 R-3의 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 R제곱 마이너스 18R 플러스 36의 9니까 45. 그니 뭐예요? 를 왜 구해? 구할 필요 없는 거지. 봐봐. 요렇게 있고 6,3이 여기 어딘가 있는데 얘를 지나는 두 개의 원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는 좀 작은 요런 형태일 거고 하나는 큰 요런 아이겠죠. 이렇게 대충 봐봐요. 됐어? 그럼 자, 우리 지금 요 친구랑 요 친구의 원의 중심 여기 있죠? 이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하고 싶잖아. 그럼 뭘 구하는 거야? 평면좌표 스킬이 나오는 거야. 항상 차원을 축소하고 싶어야죠. 이 두 중심의 x좌표가 뭐야? 너의 두근이잖아. 난 두근에 뭘 구한다? 차를 구하러 간다는 거지. 그럼 루트 18, 이거 d죠? 절대값 1분의 루트 d. 두근의 차공식이에요. 그럼 얘 어떻게 쓸 수도 있어? 지금 d 대신 뭐 쓰고 싶어 얘들아? 4분의 d 쓰고 싶지 않아? 그럼 이렇게 쓰고 싶으면 여기다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2로 묶는다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그럼 9의 제곱 81 마이너스 45 이거 몇이야? 36이죠. 몇이야? 2, 6, 10이죠. 그럼 여기 몇이야? 12루트 2가 되겠네요. 12루트 2. 기울기가 1이잖아. 오늘 동화가 하드캐리 하는구만. 뭐라고? (287번) 예민해. 뭐 아침에 똥 안 쌌지? 287 점 A와
저 원 위의 점 P에 대하여 나왔네. 어떻게? AP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라? 식으로 풀어? 아니 그냥 R으라고 제발. 이렇게 있지? 자, 이게 여러분의 첫 번째 실수야.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원과 점의 위치 관계를 모름에도 당연하게 밖에 찍는 아이들이 있어. 조심해야겠지? 그렇지? 뭘 비교해 봐야 돼? 원과 점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를 일단 비교부터 해야 돼. 얘가 어디 있는지부터 생각하라고. 알겠어? 이게 뭐야?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4의 제곱인가? 이렇게. 그러면 원의 중심이 몇이야? 3, 마이너스 2. 너와 얘 사이의 거리 몇이야? 4, 6 보여? 4, 6. 4, 6. 그러면 16, 36이니까 루트 52가 나오지. 이 거리 몇인데? 루트 52. 루트 52. 근데 얘가 4잖아. 4보다 길어 짧아? 훨씬 길지? 이거 어차피 구해야 돼. 그치? 이렇게 돼가지고 쭉 이어서 얘 위의 점 P에 대해서 AP의 길이의 최대 최소래. 뭐야? 최대 최소 아니야. 근데 최대가 뭐야? D 플러스 R. 최소가 뭐야? D 마이너스 R 아니야. 이게 D잖아. R은 몇이야? 4잖아. 답은 52 마이너스 16. 합차 공식이잖아. 몇이야? 36. 2번이네요. 할 수 있겠어? 291. 이거 봐. 뻔해. 그치? 다 한 얘기 아니야. 개념에서. 다시 간다. 5,12. 쟤는 누가 봐도 원밖에 점이지. 그리고 딱 보니까 52, 13을 쓰고 싶은 것 같죠. D가 몇이에요? 13이네요. R이 몇이죠? 2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선분 AP의 길이는 몇 이상? 11 이상? 15 이하라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점 P의 개수를 물었잖아. 그치? 그러면 11과 15에서 몇 개 나온다고? 하나만 나온다고. 근데 12, 13, 14에서 몇 개? 2개씩 나오게 된다고. 답은 8이 되겠네요. 그렇죠? 3번입니다.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다음입니다. 292. 자, 이제 자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건 별거 아니죠, 얘는? 자취 구하는 방법 알아요? 했었어요, 그죠? 잘 봐. 저 점과 이 원위에 좀 P가 있대. 잘 들어. 근데 우린 P를 XY로 잡아야겠지. 가 첫 번째 실수야. 그게 아니라 얘들아, XY는 어딜 잡는 거야? 이 자취를 구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XY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선분 AP에 뭐? 중점이래. 그럼 얘 뭐라 할까? 라지 M 이렇게 쓰고 너를 XY라고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러면 이 보조점 있지? 얘까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나오는 보조점, 얘는 A, B라고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A, B는 얘 위에 점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해요. 맞습니까? 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2Y는 0이 성립하고 있다 이거야. 2B 감사합니다. 그리고 A, B와 3, 마이너스 1의 중점이 XY라며 그럼 X, Y는 뭐랑 같다는 거야? 2분의 A 플러스 3, 2분의 B 마이너스 1과 같다는 거지.
근데 A, B가 어떠한 관계식을 성립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X가 무엇인지보다 중요한 게 뭐야? A가 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럼 A가 뭐가 돼? 2x-3. B가 뭐가 돼? 2y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이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근데 얘들아 봐봐. 이거 얘가 같은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니? 왜? 그래야 원이 되지. 그렇지? 얘네가 다르면 여기 제곱 개수 달라져요. 말도 안 돼요. 그렇지? 당연한 거라고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이거 대입하면 이거 완전 제곱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자? 표준형으로 가면 편하겠네요. 조금 더 갑니다.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 몇이다? 5입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대입합니다. 2x 마이너스, 그럼 여기는 2y의 제곱이네. 그럼 얘들아 양변을 뭘로 나눌 거냐고. 4로 나누겠지. 이해 안 된다. 4로 나눈다. 이해돼요? 그럼 얘가 뭐가 돼?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4분의 5가 되죠. 오케이. 그럼 반지름이 몇이야? 2분의 루트 5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자취는 뭐가 돼? 길이가 원주를 뜻하는 거잖아. 몇이야? 루트 5? 파이가 나오게 되는 거지. 이해됐니? 진짜? 자, 여러분이 시험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으면 전 정말 슬플 거야. 슬플 것 같아. 아, 이 아이는 둘 중에 하나다. 재능이 없거나 노력을 안 하거나. 진짜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노력만 하면 진짜 그냥 풀 수 있는 거. 봐봐 얘들아, 봐봐. 자취에 뭘 구하래? 얘들아, 니네 길이 구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선분 길이, 원주, 끝 아니야. 또 뭘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곡선이면 원에 관련한 곡선의 길이만 구할 줄 알고요. 또는 선분의 길이밖에 구할 줄 몰라요. 이해되니? 자, 잘 봐. 이제 논증기하야. 이건 논증기하가 너무 쉬워. 무조건 논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야. 자, 지금 우리가 해결했던 거 저거 식 연상해 보면서 여기 보세요. 자, 이것도 필요 없어 사실. 자, 이 친구 논증하면 얘들아, 원의 논증적인 건 뭘까? 아니다, 얘기 안 할게. 원의 요소는 두 가지가 있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죠. 중심이 무슨 역할? 위치의 역할. 반지름이 모양의 역할을 해줄 거야. 이 친구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5 이렇게 나왔었지? 그럼 중심이 어디? 2, 마이너스 2,1이고 반지름이 루트 5야. 근데 3,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쓰겠대. 그럼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겠지? 혹시 내가 이걸 동일선상에 둬서 짜증나니? 난 이걸 이렇게 그리는 애한테 화가 나. 어차피 이 점과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한 것만 따지는데 왜 얘를 굳이 대각선으로 두냐는 거야. 이해돼? 좌표를 묻지 않았잖아. 뭘 물었어? 길이 논증적인 걸 물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든 뭔 상관이냐는 거야. 위치 관계가 중요한 거지 너와 너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돼요? 이렇게 그리시는 게 맞아요. 자, 간다. 여기 위에 원이 있어. 잘 들어야 돼. 근데 여기 위에 어떠한 점 P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중점을 어떤 점 R이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라지 M 이렇게 할게. 보통 Q를 쓰는데.
그럼 이 점들의 자취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 아니야. 자, 간다. 갑니다. 여러분 두 삼각형이 닮음인 두 삼각형은 해석적으로 보잖아. 즉 위치값을 따지기 시작하면 항상 뭘 갖냐? 초점을 갖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여기를 초점이라고 불러. 이렇게. 이게 초점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직선 하나 쫙 그어. 그럼 너랑 너가 같은 위치값을 갖는 거거든. 그래서 너 대 너가 항상 닮은 비와의 길이와 같아요. 닮은 비를 항상 만족한다는 거야. 이거 봐봐 얘들아. 지금 이거 중점 아니야? 이거 닮은 비가 1대2인 원을 구해달라는 거야. 여기 점 있으니까 접선 싹 그어. 그리고 원의 중심 지나게 싹 그어. 이렇게. 못 지나버렸죠? 이렇게 그어. 그럼 봐봐. 너 중점이 어디요? 여기요. 중점이 어디요? 여기요. 이 점 중점이 어디요? 여기 어딘가요? 너 중점이 어디요? 여기 어딘가요? 그 다음 이렇게 지나는 이런 원이 나온다는 거야 지금 얘들아. 그럼 중심은 어디로 오겠어? 중심으로 와요. 이렇게 중점으로. 아까 구해보니까 그랬더라 이거야. 계산 결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알겠니? 믿으세요. 이건 닮음을 뜻하는 거예요. 간다? 자취의 길이를 구하라며. 얘 반지름 몇이야? 루트 5지. 그럼 2분의 루트 5지. 이게 뭐야 얘들아? 아까 기억나? A가 몇 X였지? 2X 플러스 뭐식이었고 B는 2Y 플러스 뭐식이었잖아. 그래서 양변을 뭘로 나눴어? 4로 나눴잖아. 이렇게. 그 얘기야 그 얘기. 결국 얘를 뭘로 나누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근데 얘가 나누는 이 기준, 얘가 뭐야? 닮은 비 기준인 거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다. 간다? 갑니다. 자, 얘 반지름 몇이야? 루트 5지? 그럼 얘 원주가 몇이야? 2루트 5파이 맞아? 나누기 2가 정답인 거야. 만약에 이 자취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이 원 넓이가 몇이야? 5파이지? 나누기 4가 정답이었던 거야. 넓이는 1대4일 거니까. 자, 문제 변형해 볼게. 아주 남일처럼 들으세요. 그렇게. 어? 자, 원 위에 점 P와 점 A가 있는데 선분 AP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하겠다. 이런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 뭐만 달라졌어? 닮은 B만 달라진 거야. 어? 그럼 원의 중심은 어디겠어? 원의 중심과 A를 이은 선분의 여기서부터 2대1이지? 여기가 원의 중심이 되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는 3분의 2가 되는 거지. 3분의 2 대 3이잖아. 3분의 2가 되는 거야. 이런 애가 된다는 걸 그냥 알고 있으면 편하다는 거지. 이게 논증기하죠. 자취 막 그냥 생각해서 풀면 되는 거야. 유형 10부터 시작할게요. 자, 이제 뭐가 나오느냐? 원의 자치 2번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들 그 유형에 있는 아폴로니오스의 원이에요. 아펠리오스 아닙니다.
갑니다. 그냥 따라와. 자, 요런 삼각형이 있어요. 그냥 따라오세요. 자, 내각의 이등분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자, 얘 대 얘가 m 대 n이에요. 그럼 얘 대 얘도 m 대 n이죠? 그럼 얘를 a, 얘를 b라 하면 이 점은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쌤 지금 이제 뭐 해볼 거냐면 AP 대 BP가 m 대 n인 점 P의 자취를 구할 거예요. 근데 MN은 어떤? 다른. MN이 같으면 뭐가 돼? 수직이등분선이 돼요. 그죠? MN이 다르면 다른 비율을 갖는 어떠한 점의 자취가 궁금하다. 그 과정이 아폴로니어스의 원이에요. 근데 이 대표적인 점이 누구냐고. 내분점, 외분점 아니냐는 거야. 오케이? 내분점, 외분점 아니냐. 대답을 좀 해봐. 이렇게 해.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m 대 n 외분점이 되는 거지. 이걸 모르면 평면좌표 때 똥을 싸신 거예요. 그럼 이 점 P의 자취는 항상 일단 요 점과 요 점은 항상 지난다는 뜻이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이건 뭐야? 1차원에선 그랬다는 거야. 1차원에서는 내분점, 외분점이 전부였다는 거야. 근데 좌표 평면 위에서는 얘를 만족하려면 어떤 자취가 되는가야? 뭐 말인지 알아들어? 쌤 이거 괜히 그린 거 아니겠지? 잘 봐. 그럼 얘랑 얘가 더하면 직각이지 이렇게. 이게 뭘 뜻하지? 어? 쌤이 하나의 점을 더 그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봐. 됐어? 근데 만약에 너 대 너가 또 마찬가지로 m 대 n이었어. 그럼 이 친구의 내각의 이등분선은 어디에 도착? 여기 도착하지 않아? 똑같은 길이비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마찬가지로 쭉 이어서 외곽의 이등분선 하면 여기 도착하지 않나? 맞니? 똑같이 여기도 가격 크기가 같고 가격 크기가 같죠? 그럼 여기 몇 도야? 어때?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이야. 각이 같잖아. 이해돼? 아, 그 말은 A와 B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m 대 n인 점은 어디 있다? m 대 n 내분점과 m 대 n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 위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되겠어? 다시 설명한다. AP와 BP의 길이가 m 대 n인 점 P의 자취가 궁금했어. 근데 우리는 얘 중 가장 대표적인 점을 알고 있어. 그게 누구? 내분점과 외분점이지. 1차원에서 보면. 근데 어떤 점을 가정했어. m 대 n이라고. AP의 길이와 BP의 길이의 비가 m 대 n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야. 그럼 여기서 내각의 이등분선을 떨궈볼 수 있고 외각의 이등분선을 떨궈볼 수 있지 않냐 이거지. 됐니? 근데 이때 이 친구랑 이 친구 하나씩을 더하면 90도가 되지. 그리고 항상 어떠한 점을 가져와도 내각의 이등분선은 이 점을 지날 거고
외곽 이동선 이 점을 지날 거라고. 근데 여기가 항상 무슨 각이 나온다고? 직각이 나온다고. 내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 뭐야? 언제 한 원 위에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각이 같으면 한 원 위에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한 원 위에 있다는 거야. 근데 얘가 각도가 몇이야? 90도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지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원을 보고 우리는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원의 두 번째 자치 뭐야?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뭐가? B가 일정한 점들의 자치지. 원의 자치는 두 개야. 첫 번째, 한 점으로부터의 뭐가 같은? 거리가 같은 점의 자치하면 원이 나온다. 다음 두 번째,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의 자치하면 또 원이 나온다는 거야. 그 원의 이름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고, 이 친구의 특징이 뭐야? 지름을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배운 게 아까 그 유형이야.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 배웠잖아, 그치?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대비하는 유형이었던 거예요. 아, 이 얘기를 해야 돼? 안 해. 자, 296번 볼게요. 두 점 AB로부터의 거리가 2대 1인 점의 자치는 원을 나타낸다. 느껴져? 너희를 멸시하고 있어. 널 무시하고 있다고. 원을 나타낸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야. 몰라도 알아야 되는 거지. 이거 안 써줘도 알아야 되는 거야. 이때 이 원의 중심의 좌표래.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내분점 구하고 외분점 구하고 중점 구하면 되는 거지. 납득돼요? 진짜 이해가 되는 건가? 그래, 해야겠다. 그래서 이걸 해야 돼. n 된 내분점과 외분점의 중점을 외워버려. 쉽게 알려줄게. 뭐가 되냐면 계산하면 나와. m제곱 대 n제곱 외분점이 돼요. 외워버리세요. 안 외워도 돼. 그냥 이렇게 구해도 돼. 자, 거리의 비가 2대 1이지. 그럼 얘는 몇 대 몇 외분점이야? 4대 1 외분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기울기가 몇이니 얘들아? 2지? 그럼 또 얘만 빼고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럼 4대 1이면 얘를 몇 등분하게 돼? 3등분하게 돼요. 4-1에. 몰라 씨. 이렇게 가면 여기죠. 그러니까 1, 몇이 나냐는 거예요. 0,6이잖아요. 기울기 2고. 그럼 1,8지 나겠네요. 4번입니다. 이걸 식으로 풀어도 된다는 거지. 근데 식으로 푸는 건 여러분 해설 보면 다 나와 있잖아.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빠르게 가는 방법, 논증적인 방법. 오호. 여러분 원은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본 개념은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원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원 하면서 자취를 할 거거든요.
오늘 클리닉 때 원 나오고 다음 클리닉 때 원이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알아두세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날 도형에 이동하죠. 금요일날 전범위가 들어갈 거예요. 클리닉 때 마지막 수업 때는. 수업 시간에는 모의고사 하나 볼 겁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 일요일이라 했어? 광복절 와요. 광복절까지 수업입니다. 못 온다고? 지랄하고 있네. 오세요. 말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걸? 자, 두 원의 위치 관계입니다. 뭐 이래요. 이거에 쓸 시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자, 여러분 봐봐. 쌤 진짜 개 맘에 안 드는 게 하나 있거든. 뭔지 알아? 내접한다랑 이랑 다른 거냐고? 얘들아, 얘는 있잖아. 봐봐. 두 원의 위치 관계는 메인이 뭐냐면 두 중심 사이의 거리거든. 반지름의 길이는 변하지 않아. 중심 사이의 거리가 변한다고 인지해야 돼. 나 지금 이거 쓴 게 굉장히 열받아. 이 D가 뒤에 있는 거. 이 뭐 하는 거야? 옆에다 바꿔서 써. 잘 봐.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여러분 이거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지? 만나지 않는 게 얘도 있기 때문이야.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있다, 내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냥 만나지 않아요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지. 그치? 다음. 이 친구가 언제 저렇게 되겠냐는 거야. 재영아, 팔짱 풀어. 반지름 길이를 두 개를 더해도 뭐에 못 미친다? 거리에 못 미친다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 이 상황에서 거리가 줄어들다가 어떤 상황이 나오는 거야? 외접의 상황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것도 처음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리면 뭐라고 할까요? 위치관계 뭐 할래? 접한다. 이래요. 아닐 것 같죠? 거의 처음 배우는 학생의 95%가 그렇게 대답해요. 접한다라고. 5%는 진짜 직관이 좋은 아이들이에요. 그치? 접하는 것도 이렇게 접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접하는 것도 있잖아. 그래서 얘는 외접한다. 쟤는 내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이 친구의 조건은 뭐야? D가 뭐랑 같은 거야? 두 반지름의 길이의 합과 같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된다. 다음 얘보다 거리가 더 좁아지면 둘이 이제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D가 R 플러스 R'보다 작은 순간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럼 언제까지 두 점에서 만나죠? 내접하는 순간까지 두 개에서 만나는 거야. 그럼 내접의 조건은 알아야겠지. 내접의 조건이 뭘까요? 잘 봐. 얘가 D죠. 이게 R이죠. 이게 R. 얘 R'이라 쓸게. 얘 R이에요. 그러니까 D 플러스 R'이 R과 같을 때요. 그러니까 D가 몇일 때죠? R 마이너스 R'과 같을 때요.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은 너보다 는 클 때까지죠. 그리고 딱 얘가 되면 내접하고 그거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다가 되는 거야. 그리고 쭉 가다가 만약 D가 0이 됐어. 이 순간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 뭐라고 하냐? 중심이 같다? 동심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동심원. 됐죠?
그럼 299번을 풀려면 원을 그려봐야 되겠죠? 그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두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하고 얘 그 반지름 3이고 얘 반지름 몇이야? 얘 반지름 몇이야? 그렇지, 절대값 R이지. 근데 자연수 R이라고 했으니 양수의 R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저 두 점 사이 거리가 뭐야? 마이너스 4,0과 0,3이야. 몇이야? 5죠? 이해돼? 이 거리 5가 뭐보단 작아? 두 반지름의 길이의 합보단 작고 두 반지름의 차보단 크다 이거죠. 뭐가 더 큰지 모르잖아, 저 왼쪽은. 그럼 얘는 R이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얘는 무슨 뜻이에요? R이 3 플러스 5보다 작거나 3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R은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3, 4, 5, 6, 7이니까 답은 5, 5, 25 4번이네. 5, 5, 25 무슨 말인지 알아요? 10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5, 5, 5, 5, 5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는 거지. 5, 5, 25. 다음 유형 12. 이거 하고 쉴 거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뭐가 떠올라야 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떠올라야죠. 그 친구의 업그레이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얘는. 나 바로 쓴다. 이해되나 봐봐. 303번이야. 너네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대. 잘 들어. 두 방정식의 교점을 지난다라는 말 자체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y 플러스 k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y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런 형태를 작성해 볼 수 있다는 걸 뜻해. 이해돼? 저번 시간에 여기에 1차식이 나오니까 뭐가 됐어? 두 직선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었잖아. 그럼 얘는 어떠냐는 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지. 어제는 직선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어. 그 이유가 뭐야? 1차였기 때문이야. 지금은 몇 차야? 1차가 될 수 있어요. K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거야. 이해되겠니? K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Y제곱이 사라지면서 1차가 돼요. 그럼 자, 이 친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이런 얘기야.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 그럼 교점이 두 개가 있겠지? 그럼 얘네 둘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야, 얘가. 근데 그 중에서 K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 X제곱, Y제곱 사라지지? 그럼 몇 차가 돼? 1차가 되지. 그럼에도 아직까지 너와 너를 지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이름이 뭐야? 얘를 보통 뭐라고 불러? 공통현이라고 부르게 돼. 두 원, 여기에 현이기도 하고 여기 현이기도 하다 이거죠. 그 내용이야, 그 내용. 그 내용. 그 위에 여기 보시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해놓고 얘 마이너스 얘를 하라고 하잖아. K 몇을 대입한 거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는 거야. 그래야 2차 항이 사라지면서 직선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인 거지. 이런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제일 특수한 케이스를 유형으로 빼놓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냥 공식화해 볼 수 있지 않냐 이거야. 어차피 얘네 사라진다며. 그럼 어떻게 해라? 밑에 봐봐.
얘에서 얘를 그냥 뭐 해라? 빼라는 거야. 그럼 x에서 마이너스 3x 빼면 4x, 마이너스 3y에서 5y 빼면 마이너스 8y, 플러스 2는 0.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지. 근데 얘랑 뭐 하다? 얘랑 뭐 하다? 평행하다. 그러니까 기울기만 뽑아 먹으라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4,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 쉬겠습니다. 아, 이건 하고 쉬자. 유형 14.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313번. 자, 저 원 두 개의 교점과 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예? 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요. 아이씨.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지. 이거 두 개 교점 구하기 짜증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써요. 이거 이렇게 쓰면 어색하려나? 나 이렇게 써도 되니 그냥? 이거 굳이 일반형으로 바꿀 필요 없잖아. 맞니? 플러스 k 곱하기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9는 0. k는 몇이 아닌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원이겠죠. 근데 얘들아, 당연히 얘 뭐는 제외될까요? 또 얘는 0이라는 원의 방정식은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얘는 못 나타내요. 또 뇌 빼고 듣고 있지 몇 명. 응? 근데 얘가 어딜 지났으면 좋겠대? 원점을 지났으면 좋겠대. 0,0을 대입하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얘는 4인가요? 플러스 4k는 0. k가 몇이 나와요? 1이 나오죠. 예. 대현이. 자,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는 0이 되지. 너무 당연하지만 2x 제곱인 거 보여? 2y 제곱인 거 보여? 뭐 해야 돼? 당연히 2로 나누고 시작해야 돼. 2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랬을 때 뭘 구하래? a 플러스 b 플러스 1을 구하래. a, b, c 구해야겠지? 구하세요. 네. 여기서 더하면 원망 받을 것 같아. 쉬겠습니다. 150분까지.